이자를 130만 원 내는 게 아깝지가 않다 저는 제일 봐요. 그 10억짜리에 들어가서 살아도 내가 살고 싶은 곳이라면 치를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팬이 쉬운 부동산 투자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 부자사관학교 7기이신 수업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 이름이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시중여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소개하고 아니면 지금까지 투자해왔는데 어떤 게 좀 고민인지 뭐 이런 얘기 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저는 블로그를 시작을 하면서 시중여금이라는 이제 닉네임을 정하게 됐는데 시간을 중요하게 금처럼 여긴다 해서 원래는 순서대로 얘기하면 시중금연인데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입에 잘 붙지도 않고 그래서 뒤에 것만 좀 바꿔서 아이디를 정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저는 전에 스토리가 조금 있는데 청약에만 빠져 있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다자녀다 보니까 다자녀 특공으로 한 방을 노리자. 이게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만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제가 평택에 18년도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완전 다 미분양 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을 그냥 아시는 분들은 보면 와 싸다 이렇게 샀을 수 있는데 저는 와 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다자녀니까 그때 당시에도 로또 이거에 너무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청약을 계속 넣다가 21년도에 마지막 청약을 넣었는데 그게 이제 평택 지제역 자이였어요. 근데 그마저 안 돼서 그때 청약을 포기를 하고 바로 이제 와이프랑 또 한판 많이 싸웠죠. 왜 우리는 안 되냐부터 왜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 결국에 와이프가 그냥 사자 해가지고 남들 다 사고 오르는데 우린 뭐하냐 했는데 그게 21년 11월이었어요. 그때가 딱 얘기가 나온 게 대출을 규제하겠다. 이게 규제 제일 마지막이 대출이잖아요. 이 완전 고점에 대한 얘기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때는 또 생각이 됐어요. 대출 못 받기 전에 받자. 사자. 빨리 하자. 그래서 하고 나서 돈 푸는 양을 줄인다고 하니 그러면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당연히 대출 이자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걸 이겨내지 못했죠. 집을 그래도 사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부동산은 오늘이 가장 싸다. 그래서 샀는데 지금 결과가 많이 안 좋죠. 얼마에 사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5억 3천에 샀어요. 5억 3천. 몇 평이에요? 34평이에요. 34평. 분양가가 얼마였었어요? 분양가는 3억 2천대였던 것 같아요. 2천대. 이게 분양은 몇 년도에 됐었어요? 9년. 2019년도에. 이거 평택 안에 있는 건가요? 네, 저기 용죽지구 쪽에. 용죽지구. 그러면 저기서 지금 실거주하고 계세요? 네, 지금 실거주.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5억 3천에 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월 이자가 원금 포함 200 정도가 나가거든요. 월 이자 200. 그러면은 원금이 어느 정도 나가요? 원금이 70만 원 정도? 70만 원. 그리고 132 이자고. 네. 이 이율이 좀 더 올라요? 아니면 아니요, 고정이세요? 고정금리로 그때는 진행을 했어요. 지금 2021년 11월에 사셨고 입주도 그때 하셨겠네요, 그죠? 지금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억 3천 정도. 4억 3천. 네, 20% 정도.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거 투자하신 거 있으세요? 네. 어떤 거? 당진에 저희가 평택을 처음에 매수할 때는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진 같은 경우는 비규제여가지고 규제 비규제 이렇게 해서 그쪽에 갭 투자로 하나 아파트를 34평짜리 그거를 갭 투자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권이네요? 분양권 상태에서 했고 지금은 이제 작년에 등기를 쳤고 이제 세입자도 마쳤어요. 월세로요? 아니요, 전세로? 그때는 당진에 수청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수청지구가 입주를 하기 전이었어요. 한 1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던 상태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가 그쪽 지역구 그 주변밖에 없어서 근데 굉장히 좋은 시기에 잘 입주를 하셨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았던 건지 일단 뭐 나름 생각해서 그냥 들어갔던 거는 있는데 너무 이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않았나.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왜냐면 지금 수청지구가 입주를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전세가가 거의 1억 7천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는 당연히 우리 쪽도 영향이 있겠다. 근데 저는 전세가 2억 9천에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진짜 1억까지는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아다리가 좀 안 맞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고 네. 그런데 내가 1억 정도의 저수지를 마련한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저축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전세가 꼭 나쁜 건 아니고 내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빚을 갚는 거라고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진의 이거 입주 시기 잘 맞춰서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시고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옥 그 입주자를 피했다는 그리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그게 하다 보니까 올해가 이제 입주장이면 2023년 이 5년이 돼서 또 이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여러 개 있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나랑 딱 피해가는 그 해면 괜찮아요. 그게 역전세가 났던 해가 됐는데 그걸로 맞추면 그 2년이 되면 또 그 비슷한 유사한 상태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그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잖아요. 그럼 저는 그 다음 해란 말이에요. 그 이게 안 맞으면 계속 안 맞더라고요. 세상에. 왜냐하면 전세는 2년 이내에 계약하는 거가 없이 그냥 2년을 계속 주기로 가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하늘이 도운 운이 아니었나. 잘 모르고 하신 거잖아요. 네. 계산하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운이 좋으셨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 그 투자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세요? 섣불리하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보고 리스크를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최소화해서 가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면 투자 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데 리스크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아무리 뭐 불장이라고 해도 이게 언제까지 불장인지 모르잖아요. 뭔 이슈를 인해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투자는 또 없으세요? 또 하나 있어요. 동탄에 오피스텔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또 돈은 꽤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네, 대출 빼고 2억 정도 2억 정도 들어. 이전 어느 정도 나가세요? 175만 원 정도 그거 하나만? 그러면 월세로 받아서 충당이 되나요? 월세로 했어요 지금. 아, 너무 다행이다. 왜냐면 거기도 당진같이 입주장이다 보면 전세가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월세가 조금 더 지금은 유리할 것 같아서 전월세 전환율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월세가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세로 이제 계약을 마침 세입자가 또 온다고 해서 다 방어는 했네요. 이제 향후 보유하는 방법부터 해서 이제 엑시트 전략을 또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34평을 5억 3천에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용적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몰라요. 이게 신축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고점에 물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2019년도에 분양했을 때 이제 분양가가 좀 쌌었던 것도 네.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뭐 34평이 8, 9억 하는 게 문제지 5억 3천이면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고점에 물렸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어디 가서도 내가 살고 싶은데 34평 신축을 가는데 5억 이하로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지금도 솔직히. 요즘에 보니까 분양도 5억이 네. 넘어가는 게 당연하죠.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참 잘 사셨다라고 저는 봐요. 이걸 고점에 물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이거를 팔아서 몇 년 내 수익을 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했는데 고정금리로도 잘 받으셨고 네. 이자를 130만 원 내는 게 아깝지가 않다 저는 제가 봐요. 원금도 상환을 하고 있고 네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에 또 있으시고 그 10억짜리에 들어가서 살아도 내가 살고 싶은 곳이라면 치를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싸우고 그러실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다라고 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진 34평 여기 당진 지금 올해 다들 무덤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좀 피하셨다는 것도 참 다행이고 제가 동탄 오피스텔 이거 얘기할 때 제발 그게 아니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 진실의 방에 오신 분 중에 동탄 오피스텔 하신 분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 7억인가 8억에 분양을 받으셨다는데 아파트 24평이 그거보다 더 싸게 옆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내 돈을 뭐 2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엄청 많이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가 아니라고 또 여러 채를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양권 투자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그죠? 갭 투자와는 달리 분양권 투자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엑시트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뭐 수익이 되면은 언제든지 2년 후에 엑시트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 실현이 안 된다라고 해도 내가 사실 세금 출구 전략만 충분히 있으면 당진 34평 이거 임대사업자 낼 수 있어요.
그 동탄 오피스텔도 1월 세입자 마치셨는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내가 10년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시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2년 있다가 아무 때나 팔아도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다주택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니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뭐 2년 후에 전세값을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언제든지 엑짓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당진 이거 33평 아파트 10년 가져가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저는 오를 거라고 봐요. 이 당진이 서산 지역에 영향을 받는데 서산은 5억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도 공유를 함께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인구수 체급도 이제 비슷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투자를 진행했던 건데 네. 당진이 그 오를 타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거의 그대로예요. 신축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제가 경기도에 살아봐서 느낀 건데 신축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를 저는 못 봤거든요, 솔직히. 지금 불장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신축이 이렇게 막 오르는 거지. 제가 2002년도에 평촌에 있는 신축에 입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가 그래서 신축은 그 인프라가 형성되고 살기까지 오르는 시기는 10년은 잡아야 된다라고 다들 그렇게 그게 사실 10년 동안은 오르기 어렵다. 왜냐면은 신도시가 아니라도 그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은 하다못해 그 아파트 그 정원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나무 같아지는데도 한 10년은 걸리거든요. 10년 동안은 오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10년 후에 오른다. 근데 지금 그게 사이클이 이 코로나 이후로 빨라진 거죠. 당진 같은 경우에 내가 들어간 돈이 많지 않고 그 돈을 내가 꼭 회수해야 되는 게 아니면 길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동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용 몇이에요? 84요. 전용 84? 네. 얘는 아마 될 거예요. 오피스텔 기준은 또 달라가지고 오피스텔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월세 받으시니까 월세를 조금 올려 받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용케 잘 피해 가셨다. 당진도 이게 입주가 올해였어 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많거든요. 2억 5천이었는데 전세가 지금 1억 5천 넘게 떨어졌다고. 맞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거 피해 가셨지. 그 다음에 동탄 오피스텔 이거 세입자 돈 못 맞춘다고 봤거든요, 지금. 네네. 너무 지금 매물이 많대요, 지금. 네,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져봤을 때 당진도 내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거기 이제 취득세까지 하면 네. 거의 딱 1,500 정도 들어갔어요. 너무 잘하셨다. 뭐 역전세가 나면 뭐 그때 가서 볼 일이지만 사실 신축을 취득세까지 1,500에 구매한다는 건 이거 거의 갭 투자 정도 수준인데 이거 너무 잘하셨네요. 돈이 들어간 게 없잖아요, 솔직히. 동탄 오피스텔은? 거기는 일단 취득세만 한 5,400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 잔금 치르면서 2억 정도 더. 그러면은 거의 2억 5천에서 3억이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투자 중에서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동탄인 것 같아요. 네, 동탄이 그래도 네. 서울에 가깝고 네. 여기가 좀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호수공원 바로 앞에 네.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또 그것도 보고 투자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실거주 하고 싶은 지역을 한 거잖아요. 여기는 2억 5천 들어갔고 여기는 1,500 들어갔고. 네. 그러면 이제 리스크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리스크가 적어요? 당연히 당진인 것 같아요. 당진이죠. 왜 그러냐면은 거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들어갔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불장이 됐다가 갑자기 하락장이 되는 시기를 똑같이 맞이했고 둘 다 분양권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정말 힘드신 분들이 분양권 투자하신 분인데 우리 시중여금님도 똑같이 분양권 투자를 하셨으나 일단은 모든 그 리스크 책임은 다 막으셨어요. 그렇게 봤을 때 나는 동탄 오피스텔에 대한 그 미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보지만 실제로 내가 이 두 개 투자를 놓고 봤을 때는 당진이 훨씬 리스크는 적죠. 이 1,500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죠? 하지만 2억 5천은 이거는 정말 내가 피 같은 돈을 맞아요. 넣으신 거고 근데 당연히 월세로 이게 충당이 되니 너무나 다행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호랑이 굴에 끌려갔는데 정신을 바짝 차린 그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말씀하셨네. 예. 예. 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예. 모든 게 아무런 리스크가 없어서 저도 너무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